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메타 분석 새 책을 소개하면서 이름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새 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낸 책이 있어요. 쉽고 편하게 메타 분석. 이 메타 분석에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죠. 처음 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레브만의 거의 완벽한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거기에다가 메타 분석의 역사, 그리고 레브만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메타 분석들을 넣었었죠. 그래서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험자도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겹치지 않게 이번 책은 나왔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겹치지 않아요. 다르진 않지만 겹치지 않아요. 훨씬 더 깊고 다양하게 확대하고 상세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새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인데요. 까만색으로 된 거 있죠. 이거는 그 이전 이 책에 나와 있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은 그 책에 없던 도구들을 주로 넣었어요. 예를 들면 그쪽에는 연속 변수가 있었죠. 이분 변수도 있었고, 유형률에 대한 것도 있고, 메타 회귀 분석, 연속 변수 한 집단, 비율 한 집단, 메타 상관 분석, 용량 반응 메타 분석, 네트워크 메타 분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하기 위해서 추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책이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책과 전혀 다르니까 두 번째 책을 또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 두 번째 책, 지금 나오게 될 책을 먼저 보시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 전에 이 책을 꼭 먼저 보셔야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책에서는 이런 식이에요. 앞선 책에서 빠진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빠졌다. 자세한 내용은 앞쪽 책을 참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책은 앞에 있는 책에 나온 내용을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량도 뭐 일부러 겹치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럼 지면만 낭비하고 별 도움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전혀 겹치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보시고 두 번째 책을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이제 새 책은 닥쳐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메타 상관 분석을 하다 보면요, 이 상관 계수를 구해야 돼요. 각 논문에서. 근데 각 논문이 상관 계수를 구해주지 않고 다른 변수들을 구해줄 수가 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 링크를. 자, 그러면 어떤 논문은 이런 요약 통계값을 내고 어떤 건 저런 요약 통계값을 내는데, 그를 상관 계수로 다 컨버전 해야 되거든요. 이펙트 사이즈를 컨버전 해야 돼요. 코릴레이션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값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값으로 컨버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문제가 어떤 논문은 오즈 레이셔로, 어떤 논문은 리스크 레이셔로 낸 경우 있죠. 그럼 또 리스크 디퍼런스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리스크 디퍼런스와 리스크 레이셔와 오즈 레이셔를 세 개가 서로 컨버전이 되는데, 그 컨버전 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컨버전 하는 것도 도구를 만들어 뒀어요. 생존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생존 분석도 하다 보면 이 하자드 레이셔를 낸 경우 있고, 메디안 서바이벌 낸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그걸 하나로 통일을 해야 돼요. 그 통일을 하려고 하면 이 복잡해요. 그 방법이. 이게 특히 생존 분석이 아주 복잡해요. 근데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사실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연구자가. 그걸 또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가장 엑기스 기능만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든 거는 완전히 풀 버전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도구를. 그 다음에 우리 앞선 책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앞선 책인데, 여기서도 진단 관련 메타 분석을 설명을 드리는데, 레브만이 진단이 조금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무료로 쓸 수 있는 또 상당히 좋은 진단 관련 메타 분석 도구를 소개시켜 드리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생각이 돼서 더 다양한 이 도구들을 잔뜩 만들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만나지냐면, 진단 관련 메타 분석은 사실 그림도 조금씩 다 다르고, 도구마다 그 아래에 있는 도구들이 다 달라요. 약간씩 어떤 거는 좀 그림이 예쁘고 화려하고 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많아졌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이것들이 사실 조금씩 겹치긴 하지만 그런 거. 그 외에 잡다한 것들 많이 넣었어요. 중앙값의 메타 분석. 어떤 경우는 이제 평균이 나오지 않고 중앙값만 제시하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럼 중앙값을 가지고 메타 분석하는 거, 또는 중앙값을 이용해서 평균을 추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양한 메타 분석에서는 별별 ICC의 메타 분석, 다양한 메타 분석들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위한 데이터셋도 제공해요. 메타 분석을 하다 보면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위한
데이터 셋들을 다양하게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결국 논문을 쓰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컨버전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요약 자료가 없어서 메디안만 나오거나 뭐 다른 그런 문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실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목표를 맞췄어요. 또 중요한 것이 그 실제 상황 중에서 제일 초보자들에게 힘들어하는 것이 이 검색식을 만드는 거예요. 검색식이 초반에 이 어떤 검색식으로 논문을 만들어 검색해서 모아야 되잖아요. 그 검색식 만드는 걸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 부분만 이 100페이지까지 가량을 검색식을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제들을 다양하게 들었는데 이상한 예제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주로 이제 아주 좋은 예제보다는 안 좋은 예제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어떻게 해서 검색식을 만들어야 되는가를 자세히 다뤘는데, 왜냐하면 이 검색식이 잘못되면 그 뒤에는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결국 쓰레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검색식이 제대로 잘 돼야만 좋은 메타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검색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뤘어요. 예제를 다뤄가면서. 그 앞선 책에서는 이제 검색식의 기본 원리를, 이론을 가르쳐드렸잖아요. 피코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피코를 어떻게 AND와 OR을 가지고 조합하느냐로 말씀드렸는데, 그 AND, OR 조합하는 그것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이것들을 여기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신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그 앞선 책에서, 이 책에서 ROV2에 대해서 소개를 좀 했어요. 그때도 ROV2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ROV2가 아직 완전히 보편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ROV2를 어떤 것인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ROV2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실제 도구들도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 플롯이 있는데, 여기 이제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그 2를 자세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최신 가이드라인, 그 프리즈마를 보통 그 가이드라인을 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그게 대표적이니까. 근데 프리즈마 2020이 나왔어요. 2020년께 나왔거든요. 물론 2020년에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목은 프리즈마 2020이에요. 그 가이드라인과 이전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 바뀐 이유는 무엇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메타 분석 논문을 쓰시는 분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메타 분석을 읽는 분도 어떤 것이 좋은 메타 분석인지를 가이드라인을 알아야겠죠. 특히 논문 심사하는 분들은 꼭 가이드라인을 맞춰가지고 심사하셔야죠. 그래서 최신 2020년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지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가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뿐 아니라 메타 분석 그 2020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넣었습니다. 프리즈마 2020 이건 좀 자세히 했고요. 프리즈마 중에서 진단 메타 분석을 위한 그 체크리스트 있거든요. 그것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예측 모형 분석을 위한 참스, 관찰 연구 메타 분석을 위한 MOOSE, 그다음에 질적 연구는 이게 체크리스트는 아닌데 이게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했어요. 딴 데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질적 연구는 게 뭐냐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라면 질적이다. 그러면 훨씬 더 질이 높은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메타 분석에서는 논문에서는 질적 연구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어요. 양적 연구는 이제 정량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질적 연구는 정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리뷰들, 나라티브 신테시스를 합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신 가이드라인을 대폭 소개하고 있다. 뭐 그런 점이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가칭 제목이에요. 현실에서 더 쉽게. 이 제목이 이거였잖아요. 쉽고 편하게 메타 분석이었거든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건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이름으로 이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이다 또는 실용적이다. 그래서 실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 플러스 이 다양한 것들을 다뤘다. 제가 뭐 서점 같은 데 가서 메타 분석 책을 다른 걸 좀 참고를 해봤는데, 그 다른 메타 분석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왕창 넣었거든요. 실제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서 책 이름을 넣을지를 잘 몰라가지고, 여기다가 제목을 이 가칭이고 좀 더 실용, 현실, 폭넓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제목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요. 채택자, 이게 한 분이겠죠? 아니, 두 분일 수도 있나? 동시에 똑같은 이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분들에게 채택자에게 책을 드리고요. 이렇게 먼저 제안해주신 분에게 가산점을 드리겠습니다. 채택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제안해주신 분은 감사하니까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은 플러스 0.5점, 나머지는 이제 제일 끝에 하신 분은 0점 가산점을 드리고 등비 수열로 쭉 점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덤 함수로 0부터 1까지 숫자를 더해서 이렇게 확률을 좀 높이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해서 확률이 제일 높이 나서 뽑기 해서 높은 점수를 해가지고 10명에게
토탈 10명에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책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 볼 참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마감 날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마감해서 가산점 플러스 확률을 넣어가지고 채택자를 제가 공모를 할게요. 저희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세요. 블로그는 댓글이 비밀 댓글이 다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는 그 비밀 댓글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신의 이름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비밀 댓글이 없으니까 블로그에다가 올릴 테니까 블로그에다가 자신의 그거를 올리시면 이름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같이 올려주세요. 채택되신 분들은 제가 주소를 알아야 주소와 전화번호군요.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야 제가 책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이 된 사람 또 그리고 책을 보내드리도록 그 선택된 사람은 제가 비밀 댓글로 채택되었습니다 라고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지난 다음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책도 받아가는 그런 기회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